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Hydra Resilient and Highly Available Remote Memory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베스트 22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리모트 메모리에 관해 설명을 드리면 클러스터 내 여러 대 노드가 있을 때, 여러 대 머신이 있을 때 그러한 머신의 머신들의 메모리 사용량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머신에서는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고 다른 머신에서는 메모리 프레셔가 낮을 때 메모리를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모트 메모리 접근에 있어서 몇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는 이제 리모트 메모리 그 페이지를 두고 사용하다가 머신이 죽을 경우도 있고, 해당 머신이 죽지 않더라도 메모리 콜옵션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네트워크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몰려서 네트워크 로드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러한 리모트 메모리에 있어서 액세스 리ኳ어먼트가 어, 수 이제 싱글 디짓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굉장히 다소 빡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리모트 메모리에 대한 퍼포먼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그 볼트 DB 위에서 TPCC 워크로드를 돌린 결과를 여기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피니스왑을 사용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워킹셋이 전부 로컬 메모리에 있는 경우가 이제 까만색 그래프가 될 텐데요. 그 경우에 비해서 50%만 로컬 메모리에 있는 경우에 이제 퍼포먼스 드랍은 13%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스루풋 드랍이 50%에서 최대 90%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리모트 메모리에서 이제 이레이저 코딩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높은 레이턴시가 되겠는데요. 이제 인코딩과 디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오버헤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EC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노드에서 그 메모리를 가져왔을 때 그 스트래글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C 같은 동작을 수행하고 있을 때 중간에 인터럽트가 되면은 그로 인한 그 오버헤드가 발생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 카피 같은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또 다른 챌린지로는 동시에 여러 머신에서 페일러가 발생했을 때 어베일러빌리티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 그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나 로드 밸런싱 같은 것을 적절하게 수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하이드라라는 제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로우 레이턴시와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를 목표로 하는 레질리언트한 리모트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모트 메모리 시스템 중에서는 그 처음으로 EC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제 이 밑에 있는 구조를 보시면은 그 우선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따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세 가지 서로 다른 기존 시스템들이 있는데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나 페이징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VMM 같은 기존 시스템과도 이제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백엔드로서 이제 하이드라 레질리언스 매니저가 이제 파란색 막대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레질리언스 매니저에서는
이 로컬에서 사용하는 메모리에 프레셔가 발생을 했을 때 어, 그 메모리 페이지들을 리모트로 그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이 필요해졌을 때 다시 불러와서 디코드를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그때 이제 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리모트 머신에 이제 페이지들을 옮겨놓게 될 텐데 그쪽에는 이제 리소스 모니터가 이 레질리언스 매니저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하이드라에서 라이트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패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에이싱크로너스리 어, 에이싱크로너스 인코딩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K개의 그 데이터 스플릿을 가지고 인코딩을 하는 동작이 수반이 될 텐데 어, 우선 K개의 데이터 스플릿은 그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함과 동시에 인코딩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코딩을 할 때 걸리는 레이턴시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딩이 완료되면 비로소 이제 알게의 페리티 스플릿을 또 다른 리모트 머신에 보내게 되고 해당 페리티 스플릿까지 모두 전송이 완료되면 IO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데이터 패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K 플러스 R 그 컨피그의 유레이저 코딩 방식에서 K개 스플릿만 있으면은 한 페이지를 전부 디코드를 할 수 있지만은 어, 그 스트레글러 같은 것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델타 개만큼의 그 리드를 추가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델타는 R과 같거나 작은 크기의 값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리드를 요청을 했을 때 처음 온 K개만큼의 스플릿이 도착을 하면 그 상태로 이제 디코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델타는 1인 경우면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이레이저 코딩을 리모트 메모리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단순한 방식으로는 전체 클러스터에 어, n개의 노드가 있다고 할 때 그 n개의 노드에서 랜덤하게 어, 그 리모트 머신을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랜덤하게 k 플러스 r개의 스플릿을 선정을 해서 그냥 그 분배를 하면 당연히 동작은 하겠지만 이런 경우의 문제는 특정 노드에 대해서 어, 이제 인빅트 되는 메모리 페이지의 개수가 많을 때 하나의 노드가 그러한 이레이저 코딩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머신이 적은 수의 머신이 동시에 페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R 플러스 1개 또는 그 이상의 머신에서 페일러가 발생을 해서 복구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n개의 메모리 노드에 어, 랜덤하게 뿌리지 말고 전체 n개의 메모리 노드를 우선은 k 플러스 r 플러스 l이라는 값으로 정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태틱하게 나눠진 그 그룹 내에서 k 플러스 r개의 그 노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L은 이제 로드 밸런싱 팩터가 되고 이 L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페일러가 발생을 했을 때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험 환경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50개의 머신과 56 Gbps 인피니티 밴드 네트워크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하이드라에서 데이터 수는 8개, 페리티 수는 2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SSD 백업, 레플리케이션, RDMA를 사용한 EC 캐시는 이제 기존의 이제 이레이저 코딩 방식으로 앞서
그림에서 말씀드린 스트로맨 방식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하이드라를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레이턴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의 VMM 시스템인 인피니스왑 그리고 기존의 VFS 시스템인 리모트 리전과 하이드라를 비교했습니다. VMM의 경우 워킹셋은 2GB 그리고 로컬 메모리는 1GB로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 위에 인피니스왑이라고 표시된 것은 SSD 백업 방식인데 그러한 방식 대비 하이드라에서 레이턴시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레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수합된 메모리에 대한 오버헤드가 2배에 가깝지만 레이턴시 차이는 이제 최대 1.1배 정도로 그 이득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VFS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서도 FIO를 사용해서 이제 4KB 랜덤 리드 라이트 어, 10만 개를 발생을 시켰는데요. 여기서도 VMM과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레이턴시 브레이크다운 결과인데요. 왼쪽이 리드이고 오른쪽이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RDMA MR은 어, 메모리 레지스트레이션의 약자로 처음 이제 그 메모리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이제 고정적으로 레이턴시가 증가해서 이 부분은 이제 논외가 되겠습니다. 우선 왼쪽의 리드의 경우에는 레이트 바인딩을 하지 않고 K개 데이터 스플릿을 읽어온 것에 비해서는 레이트 바인딩을 사용해서 K개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델타계 스플릿을 읽어온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디코딩이 발생은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레이턴시가 훨씬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라이트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도 에이싱크로너스 인코딩 방식이 데이터를 라이트하는 동안 인코딩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레이턴시를 보이지 않게 해줘서 전체 레이턴시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벤트가 있을 때 레이턴시 관찰 결과인데요. 왼쪽의 그래프는 리모트 머신에 메시지를 인위적으로 보내서 트래픽을 어, 발생시켰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백그라운드 네트워크 플로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SSD 백업 그리고 레플리케이션의 경우와는 달리 하이드라에서는 비교적인 일관된 레이턴시를 보여주는 것을 여기 미디언과 테일 레이턴시의 값을 비교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리모트 페일러가 있는 경우인데 SSD 백업의 경우에는 SSD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엄청 오래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레플리케이션은 하이드라에 비해 조금 나은 결과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코딩 셋에 관한 설명인데요. 하이드라에서 사용한 코딩 셋과 기존의 이제 EC 캐시와 파워 오브 투 초이스 정책을 비교했을 때 데이터 로스의 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 오브 투 초이스는 어, 전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노드 중에서 랜덤하게 두 개의 노드를 취했을 때 둘 중에 덜 로드된 노드를 선택을 하는 방식이 되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는 함께 표시를 했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랜덤하게 노드를 선택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EC 캐시와 똑같기 때문에 그 결과도 똑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실험에서는 1000개의 머신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 C에서 보시면은 대문자 S로 나타낸 것은 서버당 현재 이제 할당된 그 메모리 페이지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그러한 개수가 적은 경우에도 하이드라가 나머지 둘에 비해서 데이터 손실 확률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S 값이 100 정도로 훨씬 큰 경우에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그 EC 캐시와 파워 오브 투 초이스에서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서 하이드라에서 사용한 코딩셋 알고리즘에서 로드 밸런싱 팩터 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L이 0인 경우에는 이제 K 플러스 R로 전체 노드를 나누는 것이고 이 L이 커짐에 따라서 약간의 자유도를 부여하는 정도가 되겠는데 L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손실 확률은 약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 밸런싱과 그 데이터 손실 확률 사이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래프는 세 가지 정책에서 로드 밸런싱 성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EC 캐시의 경우에는 어, 여기 왼쪽에 로드 임밸런스가라고 나타나는데 이제 얼마나 밸런스가 깨졌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C 캐시의 경우에는 그 전체 중에서 랜덤하게 대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임밸런스 값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코딩셋의 경우에는 L이 제로인 경우에도 EC 캐시보다 로드 밸런싱이 대략 1.1배 정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이 4인 경우에는 어, 그 1밀리언 개의 머신에서 EC 캐시에 비해서 1.5배 정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오브 투 초이스의 경우에는 L이 2개 정도일 때 코딩셋보다 로드 밸런싱이 잘 되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로드 밸런싱은 잘 되지만 이전 그래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페일러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하이드라는 이제 그 첫 번째로 제한된 그 리모트 메모리에서 이레이저 코딩을 적용한 기법이 되겠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싱글 디짓 수준의 마이크로 세컨드 레이턴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리모트 메모리 프레임워크와 결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이드라에서 이제 새롭게 제안한 코딩셋 알고리즘을 통해서 로드 밸런스와 어베일러빌리티를 높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퍼포먼스를 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